이번 한 주는 정치권의 빅뱅이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재 이번 결정 어떻게 보세요? 뭐 예상을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수준 자체가 거의 로스쿨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스스로 원해서는 아니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절차적인 부분과 바로 내용적 부분입니다. 내용적 부분은 국무회의가 이것이 내란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냐. 또 하나는 임명하지 않은 것, 누구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 당시 이제 3명이죠. 예.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게 그러면은 탄핵 사유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뭐냐면 국무총리면 150명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명이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을 이야기하는 기각이 5명. 그 다음에 각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2명.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죠. 인용은 1명이에요. 인용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깜짝 놀랄 결과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예상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텐데 저는 대체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저는 각하가 아니고 기각일 것이다. 각하가 되면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불성립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일종의 다시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거부권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는 거부권이야 다시 제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각하를 다수로 가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 보면 5대 2대 1인 걸 보면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각 의견도 조금씩 내부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헌법재판소 내는 대혼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은 그 이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떨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또 다 확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 결과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요. 기각 쪽에. 인용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내용인데 내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면 내란 혐의 공모 또 방조 인정이 됐느냐? 그거 탄핵 사유 아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합법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변론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란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가벼워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비상계엄 쪽에만 초점 맞추는 비상계엄 선언 여부 이 부분을 대통령의 이 자격에 대해서 중대성을 위반하는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제외하고는 한결 윤석열 대통령 가벼워졌기 때문에 기각 쪽에 힘이 실 때 두 번째는 뭐냐? 대체로 우리가 한때는 어떤 얘기냐면 황행크께서 기억나시잖아요. 무슨 인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체로 만장일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완전 제각각 흩어져도 너무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5대 2대 1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더군다나 기각 의견 5명도 제각각 달라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일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동안 민주당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선고해라.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탄핵 찬성 쪽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기각 쪽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대 2대 1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메시지는 전원 일치가 사실상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아니다. 그러면 예.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예요.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선고에 대해서는 정계선 재판관 혼자 인용. 네. 문영배, 이미선 기각.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4월 18일 퇴임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만장일치 여부가 아니라 심지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같은 목소리를 냈던 이른바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 4명조차도 지금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는 언감생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게 시점이겠죠.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인데 이번 주에 될까요? 이건요. 첫 번째로는 4월로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 때 일치가 안 되는 걸 봤죠. 왜 늦어지는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대로 내려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화들짝 지금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더군다나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를 흔들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이죠. 하객께서도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아시고. 그런데 지난 한 4, 5일, 지난 한 6, 7일 일주일간 계속 빨리 선고해라. 당장 내일 선고하라. 민주당 쪽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빨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네. 그러면 3월 28일이 아니라 4월 4일, 4월 11일 더 늦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아, 퇴임 이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뭐 그거는 지나친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 좀 훅 들어오시지 예. 말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인용파 쪽에서는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한 명이 지금 몰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이 시선 자체가 정계선 재판관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모든 게 이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의 힘을 안 실어줬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를 보면. 그러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따로, 정계선 재판관 따로, 정정미 재판관은 어디로 갈지도 몰라. 이러면 그게 선고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판결문 자체를 못 쓸 거예요. 아니 대혼돈이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라는 건 알겠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그 자체를 보면 다른 내용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다른 내용인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에 인용이 단 한 사람? 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정계선 재판관이 완전히 홀로 떨어져 있는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선고가 그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 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약속 대련인가요? 대통령 때 큰 그림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자락 깔기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또 하나의 큰 축이 하나 있죠. 말씀하신 대로 2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인데 제 질문은 정치권의 큰 파장인데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아, 이거는 파장이 아니라 네. 이건 저는 지금까지 이 1945년 해방 이후에 10대 정치적 사건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들어가는 사건들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그다음에 1987년에 6.29선언 다 들어가겠죠.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뀐다니까요. 무죄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날개를 달 겁니다. 무죄니까 그토록 원하던. 그러니까 여러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예요. 물론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다 남아있지만 위정교서 남아있지만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사실은 조기 대선으로 만약에 간다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무죄라면 날개를 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에 좀 더 한 발을 더 디뎌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야기를 거예요. 물론 후보의 위치는 당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또 뭔가 리스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스크처럼 또 재판 리스크가 있는 헌법 84조를 논의해도 국민들이 머리가 아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유권자들로서는 참 그냥 평범하게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동안 중도 보수 외연을 확장해 왔지만 첫 번째 중도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저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두 번째 호남 여론이 흔들리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다 우리 공감한다. 그런저런 이유 뭐 이게 3심까지 가봐야 된다. 하지만 이 판은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다 가져왔다. 제발 이번만은 좀 후보를 바꾸자. 라는 이야기가 저는 4일, 5일 만약에 유죄라면 그것도 100만 원 이상의 선거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이 2심에 선고된다면 그러면 저는 한 일주일 다르고 열흘 다르고 민심이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자 대결이에요. 양자 대결에서 굳건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다른 민주당 후보를 넣었는데 그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정말 여론이 경랑을 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저는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동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결정적일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라 막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했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판결문이나 전체적인 법적인 해석을 달리할 사안은 아니에요. 별개이기 때문에. 예. 근데 헌법재판관의 어떤 심리적인 영향만 놓고 본다면 이럴까 저럴까 생각했던 조금은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평의에서도 그 회의를 말하는 거죠. 재판관이 있을 수가 있죠. 8명 중에서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또 말하면 상당히 큰 요동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보고서 나는 이렇게 마음먹어도 되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8년 전에는 탄핵 찬성이 거의 우리가 유튜브니까요. 한 10명 중에 8명 이상일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오는 그 여론의 비율만큼 8명을 집어넣으면 5대3이에요. 그래? TBC 방송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 왜? 헌법재판관이 법 모르겠습니까? 법에는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사람들일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미묘한 그 어떤 결정, 미묘한 그 어떤 변화, 이른바 나비 효과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 가져오는 그 나비 효과는 에베레스트 산 위에 눈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물결치게 하고 상어가 움찔하게 하고 이런 영향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통상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일반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때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민간 국가입니다. 네, 그 민감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네, 다르군요. 네. 자, 그러면 이양 더 들어간 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순서를 한번 짚어보죠. 예.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됐어요. 이재명 대표 선거가 곧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이어집니다. 이 순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여론의 동향, 재판관들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 뭐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방긋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원했잖아요, 이걸요. 원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각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더 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여론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감잡기 어려운 여론이 어디 여론인 줄 아세요? 호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대표가 될 때
가장 득표가 적게 나왔던 곳이 어디? Where? 호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DK 김두관 의원이 후보가 전 의원이죠. 가졌던 곳이 호남일 정도로 호남이 오히려 이건 아닌데 왜 우리한테 후보가 없어? 우리에게는 이낙연도 있고 김경수도 있고 이낙연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모릅니다.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변호인단은 최근에 변호인단이 뭐라고 번거타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침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뭔가 원하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다. 근거 없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차피 이제 다 예측이시니까 이렇게 네네. 전망하시는 걸로. 인생은 예측입니다. 예, 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 대표가 어찌됐든 3심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걸 마치 그러니까 이 심이 끝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물론 아무도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예, 저만 문제가 있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난주에 야오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됐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항상 있는 거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제가 30년 이상을 이 정치판에서 분석해 왔지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잘못된다. 제 지금 분석 능력이 지금 뭐 오류가 났나 고장이 났나. 왜 분석이 안 되지? 분석이 안 되지. 그냥 제가 아무리 해도 제 몸속에 있는 AI 뭐 지방 다 태워서 분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야오당에서는 예. 어쨌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취지였다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예. 황해 크게 여쭤볼게요. 짚고 넘어가면 다 탄핵시킵니까? 뭐 그건 예 해석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는 탄핵을 해야만 여론에 호응하고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TBC에 지금 여론 분석을 하고 있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뭐 제가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건 별로 건질 게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라도 플러스 되는 게 있으면 이런 또 측면이. 이런 플러스 요인은 있습니다라고 분석을 드렸을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저도 아무리 뭔가 생각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죽했으면 저만들 전자수가 생각났다니까요. 네. 네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자 한쪽 예. 저만님만 이야기를 하면 좀 잘라버리시죠. 아니요 자른 거 아닙니다. 지나간 프로그램이라서요. 아.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 때도 문제가 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예. 입장을 즉답을 피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당장 임명 안 하는 거죠. 왜? 첫 번째로는 분명히 본인이 탄핵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여야 합의를 해라. 두 번째는 지금 2명이 임명된 상태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를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대안이 있어요. 자,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 대안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는 그날 임명하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하는 그날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된다면 다음 대선에서 결정되는 대통령이 그 다음 사람들을 임명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그러면은 물러나는 문영배, 이미선의 대체 후보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몫이에요.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더 가져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또 대통령의 영향력에 또 영향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순리대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임명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에 영향을 안 주도록 대통령 선거일 날 임명하겠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네. 만나는데 그때는 더 큰 변화가 있겠네요. 아직 명쾌한지 아닌지만 좀 먼저 명쾌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명쾌한 답변 이틀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